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잘못된 부동산 투자에서 일어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파산은 은행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발견한 유일하고도 명백한 공통점은 바로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서류에 적힌 소유권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극도로 희소한 진짜 자산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들로 인해 유지되는 평온한 일상의 환경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함께 일을 도모했을 때 자연스러운 시너지를 내고 모든 복잡한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끝없는 마찰과 정신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를 우리는 보통 인생을 갉아먹는 유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격이 조금 까다롭거나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위험한 특징은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집요하게 착취하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얽히는 순간 당신의 삶은 서서히 및 빠진 독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당신이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놓고 애를 써도 결국 모든 것은 다 새어나가고 바닥에는 냄새나는 진흙탕만 남게 되는 이치입니다.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독한 관계를 제때 끊어내지 못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질질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꽤 흥미로우면서도 비극적인 인간의 심리적 결함이 작용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현상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저 사람과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투자한 감정과 물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이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그 독이 스스로 고쳐지지 않듯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을 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저 지독한 오만이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타인의 본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이 차갑고 명백한 현실을 빠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영혼마저 갉아먹히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든 신뢰라는 것은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아무런 소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최고급 윤활유와 같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두꺼운 계약서가 그저 형식적인 종이 조각에 불과할 정도로 모든 일이 쉽고 직관적으로 진행됩니다. 굳이 상대방이 등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의심하느라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으니 그 남는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곳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할 수 없는 얄팍한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완벽하고 촘촘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십 명의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더라도 결국 예상치 못한 어딘가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고야 맙니다.
기본적으로 악이나 이기심을 가진 인간은 늘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빈틈을 막기 위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끝없는 방어전을 치르는데 낭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독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부과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금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이 9가지가 있었어도 단 하나의 끔찍하고 불쾌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면 밤에 어두운 방에 누워 떠오르는 것은 오직 그 유독한 사람의 이기적인 얼굴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뱉은 무례한 말과 그 사람이 저지른 뻔뻔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우리의 소중한 평정심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감정에 휩쓸려 치명적인 뇌동매매를 하게 되거나 일상에서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가족에게 화를 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유독한 사람은 단순히 당신의 하루 기분을 망치는 가벼운 방해물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이성의 통제력 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인지 이미 첫 만남이나 몇 번의 대화 속에서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진이 빠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들거나 그 사람의 전화가 울렸을 때 가슴 한구석이 덜컥 무거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와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어긋나는 사람,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교묘하게 돌리는 사람,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는커녕 깎아내리기 바쁘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위안을 얻는 사람, 이런 부류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고 견고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머리를 밀어넣으며 물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세련된 손절의 방법은 상대방과 요란하게 언쟁을 벌이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끝없이 벌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당신이 왜 이 관계를 서서히 끊으려는지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런 진심 어린 설명조차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핑계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도리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또 다른 지루한 갈등의 불씨로 만들 뿐입니다. 그저 연락의 빈도를 조용히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부드럽게 피하며 그들의 복잡한 삶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지워나가는 것이 가장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대처법입니다. 이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한하고 소중한 인생과 에너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전략적 후퇴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매정하게 누군가를 잘라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며 스스로 깊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오래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일 경우 고통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의와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온전한 애정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쳐내는 단호한 가지치기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원이라도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매일같이 돋아나는 잡초를 무자비하게 뽑아주어야 하듯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원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유독한 잡초를 불쌍하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잡초 무리가 정원 전체의 좋은 영양분을 모두 빨아먹고 당신이 정성껏 키우던 아름다운 꽃들마저 처참하게 말라 죽게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 유일한 정원을 지킬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정원사는 이 세상에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고 모든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더욱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노년이 되어 흔들의자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 유독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밤의 불면과 감정의 낭비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아마도 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 바보 같고 소모적인 짓을 단호하게 그만두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나 명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진 가장 희소하고 절대적인 단 하나의 자산이며 이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을 대체 누구와 함께 써 내려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 행위입니다. 나쁜 금융 투자는 그저 원금을 잃고 쓰린 속을 달래면 그만이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당신의 시간과 자존감 그리고 영혼의 뿌리마저 남김없이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엄청난 지능이나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굳이 무언가를 대단하게 쟁취하려 애쓰기보다는 인생의 길목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것들을 조용히 우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상위 %의 훌륭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수많은 함정 중에서 가장 깊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어두운 함정이 바로 질 나쁜 사람들과의 얽힘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닥친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해결하는 능력을 뽐내지만 진정으로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애초에 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유독한 사람의 냄새를 아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초기에 조용히 손절하는 판단력이 바로 이 지혜의 가장 빛나는 핵심입니다. 물론 이 엄격한 가지치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차갑게 돌아보는 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엄격하고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바로 그 순간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소중한 에너지를 뱀처럼 빼앗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옛말은 그저 흔한 속담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에 가까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거짓이 없고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면 굳이 찾아 헤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허영심이 가득하다면 귀신같이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유독한 기생충들이 파리떼처럼 꼬이게 마련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두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지름길은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청구서처럼 따라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카페에 앉아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거나 엉망이 된 감정을 추스르느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는 가족들과 환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 조용히 좋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힐 시간,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일에 집중해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영영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독한 사람은 단지 그 순간 당신의 기분을 약간 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달할 수 있었던 훨씬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 자체를 뻔뻔하게 훔쳐간 도둑입니다. 이 무섭고도 냉혹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일에 있어서 나약하고 우유부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와 협력하고 교류하며 이 세상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을 떠나며 누구를 나의 좁은 버스에 태우고 누구를 도중에 매정하게 내리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당신이 평생 동안 내려야 할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경영적 판단입니다. 당신의 인생 버스에 굳건한 신뢰와 따뜻한 마음진 올바른 사람들을 태운다면 그 버스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험난한 산꼭대기이든 황량한 사막이든 그 여정 자체로 이미 충분히 즐겁고 눈부시게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독서를 내뱉고 당신이 쥐넨들을 거칠게 빼앗으려 드는 사람을 착한 마음씨 하나로 그대로 태우고 달린다면 설령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최고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한들 당신의 버스 안은 이미 숨을 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많은 행동과 결과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리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변함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오랜 시간 묵묵히 신뢰를 쌓아가며 만들어내는 이 인간관계의 복리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기의 순간에 당신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질긴 안전망이 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깊은 평온함과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골칫거리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누군가와의 끈끈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아무리 수백억의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결코 손에 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주 조용히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누가 당신의 영혼의 에너지를 맑게 충전시켜주고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방전시키며 피곤하게 만드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직관이 깊은 곳에서 들려주는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면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미련 없이 그 관계의 전원 플러그를 과감하게 뽑아버리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숭고한 존중이자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무거운 의무입니다. 가득 찬 쓰레기통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비로소 향기롭고 새로운 물건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독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치워버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맑고 건강한 기운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독할 정도의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명백한 인격적 결함을 목격하면서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관용이 아니라 그저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부자에서 손절매가 가장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기술이듯 인간관계에서의 손절 역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처음에는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고통의 뒤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활한 자유와 깊은 평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가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깊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자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듯 신뢰라는 자산이 쌓여가는 속도는 처음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더디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짧고도 귀한 여행길에서 유독한 안개를 모두 걷어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나란히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이유 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눈물겹도록 소중합니다. 이 차갑고도 명백한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긴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자산을 손에 쥔 것입니다.